전남 순천의 한 레미코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약품 탱크 청소를 하러 들어간 동료가 쓰러지자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2명도 사고를 당한 건데 이 탱크 안에서는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검출됐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탱크를 눕히고 해체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잠시 뒤 푸른 천에 가려진 노동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전남 순천 일반 산단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에서 약품 탱크 안에 들어간 작업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탱크 진입로가 40cm밖에 되지 않아 중장비까지 동원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시간 10분 만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조된 60대 노동자는 중태에 빠졌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50대 노동자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내부를 청소하던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구조를 위해 진입한 동료 2명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에 어떻게 보면 질식 떨어지셔서 가시고 해서 세 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카트 작업 동료겠죠. 현장에선 고농도 유해가스도 검출됐습니다. 탱크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의 약 10배인 3,400ppm,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58ppm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노동자들은 탱크에 들어가면서 공기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이제 중대재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사고 원인 신속히 조사하고 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도 지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인천과 대전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이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곳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명함 전달해 주시면 저희 홍보팀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일을 시작해 어제까지 모두 18일간 근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A씨가 간헐적으로 하루에 최대 8시간씩 근무했다며 병원에선 병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이나 추락 등에 의한 안전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인천과 대전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축사에서 어제 오전 떨어져 숨졌고 같은 날 오후 인천 미추홀고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엔 50대 남성이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누수 방지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30대 미얀마인 노동자 A씨는 서울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비가 쏟아진 뒤 양수기 점검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현장의 위해 요소를 평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선 의무적으로 이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법에 따라 만든 해당 계획서엔 이번 사고 원인이 된 양수기 안전을 위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분전반 시건장치와 단자 연결부 절연 커버를 사용하라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처럼 비가 쏟아진 직후 상황을 가정해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방수 성능이 부족한 전선 사용으로 누전된다거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파손되면 우천시 누수로 인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위험 요인을 세세하게 진단해 놓고도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 수사 전담팀도 사실상의 현장 매뉴얼인 해당 계획서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계획서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실무자의 관리 감독 부재,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불감증, 이거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ENC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사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 A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육 년 전 경남 밀양에서도 비슷한 열차 사고가 발생해 선로 2m 안쪽에서 작업을 할 땐 열차 운행을 멈추고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도 열차 사고는 작업 현장이 2m 바깥에 있었고 또다시 닮은 꼴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없는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선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근로자 3명이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청도 열차 사고처럼 곡선 구간에서 갑자기 나타난 기차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코레일 법인과 코레일 관계자들이 줄줄이 처벌받았고 2년 뒤인 2021년엔 선로 작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까지 마련됐습니다. 선로 작업을 할 때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게 골자인데 선로에서 2m를 벗어날 경우 작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사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위해 열차 운행을 막는 게 쉽지 않아 위험한 선로 작업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열차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경부선이다 보니까 여객들도 많은데 열차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사고도 작업 현장은 위험 지역에서 2m 이상 벗어나 있지만 선로 인근을 걸으며 이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에 열차 운행을 완전히 차단한 뒤 선로 작업을 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에 지금 3시간 반을 주고 있는데 막차 시간, 첫차 시간 조정하면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을 늘릴 수 있거든요. 열차 운행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 감시원이나 경보기가 있더라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기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작업하려면 지금 이제 통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교대제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야간 선로 작업은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안타까운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어제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현장에서는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직전 CCTV 영상엔 작업자들이 줄지어 선로 위를 걷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곡선 구간이라 작업자들은 열차가 다가오는 걸 확인하기 어려웠고 갑자기 덮친 열차를 피할 공간도 사실상 없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경북 청도 열차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6명 등 작업자 7명이 줄을 서 선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5분 뒤 무궁화호 열차가 이들을 치고 지나가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1시 3분쯤엔 구급차가 지나가고 구조 인력들이 철로 근처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들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감식은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업자들의 동선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우선 사고 지점이 작업자들이 열차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심한 곡선 구간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근처에서 몸을 피할 안전 공간도 부족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선로와 열차 차체의 폭을 측정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도 따졌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사고 현장의 선로폭은 155cm인데 비해 열차 차체의 폭은 280cm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고가 났을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4명은 당시 열차 접근을 경고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확보한 열차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당시 기관사가 정차 시도를 위한 제동을 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자가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의 용역 계약서와 코레일의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대조해 현장 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